네, 이번 영상은 AI 시대의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개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에 한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보지 않았다면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데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서울 평균 부동산 가격이 11억 원이래요. 여기 보니까 2025년 6년도에 보면은 매매가 11억 그렇게 적혀 있죠. 26살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요. 1년에 5천만 원씩 모은다고 쳐도요. 22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야 된다고 하면은 48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집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통 대출을 일으켜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미리 모아둔 돈을 합쳐서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코딩 채널에서 갑자기 왜 돈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살면서 역대급 기회가 왔다는 순간을 굉장히 여러 번 직감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인드가 항상 저보다 대단한 분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그리고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밝히지 않고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네, 저는 원래 전공이 컴퓨터공학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벌써 10년 훨씬 넘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막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LG였나요? 어디 삼성이었는지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이거를 기반으로 전 세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C 언어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외계어를 막 들으면서 이걸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창업도 해보고 코딩 동아리도 들어가고 그랬었죠. 그 와중에 제가 학생 때였습니다. 정말 옛날이에요. 이때 당시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최소 수수료가 있을 때니까 정말 옛날입니다. 그 전에도 저는 이제 AMD나 엔비디아 이런 데 투자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투자를 해서 2배 이상 아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거 정말 옛날 때예요. AMD가 막 $5, $8 이럴 때였으니까 엔비디아는 지금의 한 40~50분의 1? 엄청 그 정도의 주가가 낮을 때였죠. 당연히 당시에 AI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코딩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AI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직감이 들었었고 어느 정도 돈을 넣어놨었는데 굉장히 크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통신이나 네트워크 관련된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컴퓨터 공학을 배웠으면 전문화된 스킬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 컴퓨터 공학이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관련된 일반 대학원도 전공을 해서 또 석사 학위도 땄습니다. 연구 분야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름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취업도 잘 됐었고 관련돼서 여기저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도 일을 했었고요. SI 업체를 작게나마 창업도 해가지고 돈도 벌어봤고 그리고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에서 파이썬 강사도 해봤고요. 대기업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창업하기로 한 분들하고도 같이 창업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쉽게 창업도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비전공자였는데 개발을 배워가지고 1인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요, 인생을 역전할 정도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코딩을 아예 몰랐는데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 배워서 웹사이트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해서 제가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20~30억 이상 엄청나게 인생을 역전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봐왔겠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이겁니다.
살면서 느낌이 확실하게 온 것들에 베팅을 했을 때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이게 제가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좋고 운을 만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는 그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느끼는 거는 이 에이전트 코딩이 굉장히 유망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 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클러드 코드라는 형태로 많이 사람들이 요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서에서 클러드 코드 맥스를 결제하셔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찍어내고 있는 팀들과 개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뭐 토스나 카카오나 네이버 이렇게 다니시는 개발자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최근에 또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지금 조금만 노력을 하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닥침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진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요새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망했나요? 최근에 누가 후배들이나 뭐 선배들 중에서도 이제 본인 아들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인 경우 저한테 막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아니요, 컴퓨터공학을 더 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기해 주신 분들 많이 있었고요. 전공을 바꿀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어느 때보다 컴퓨터공학을 오히려 전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저도 조금 확실하지는 않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우선 채용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마켓컬리의 개발자 채용 시험에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중앙일보에서도 기사를 썼어요. AI 커닝, 뭐 커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한국계 미국인이 또 그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데 이제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해킹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져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개발자가 이제 코딩할 때 이제 생성형 LLM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 이제 대기업에서 개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변에 크래프톤 다니시는 그 총게임 뭐죠? 배틀그라운드죠? 배틀그라운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커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아예 커서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보시면 실제 현업에서도 굉장히 에이전트 코딩,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 맡기지는 않는데 주석을 써온다거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커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생성형 AI는 최근에 이제 개발씬에 많이 실제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AI를 모든 기능에 다 때려박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추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개발자로 됐을 때 취업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덕트에 이제 AI를 막 완전 맡기는 거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이런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문법에 대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LLM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패턴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것을 나오는 가능성을 이제 추정을 해서 가장 나오기 좋은 것들 추정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학습이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이제 그런 도큐먼트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조금씩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뀐 API라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일일이 좀 개발을 하는데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오픈소스 사용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코인 시세 마냥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랭체인으로 개발했을 때 많이 느꼈는데요. 랭체인은 LLM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쓰는 모듈입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버전들이 하위 모듈들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요. 온갖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심지어 디프리케이티드 되는 함수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이제 챗 GPT라든지 클라우드에 딱 때려 넣으면은 생각보다 디프리케이티드 된 코드를 많이 뱉어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완벽하게 최신을 호환하면서도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AI에 다 맡기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커서 AI를 통해서 사스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온갖 사이버 공격을 막고 대폭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사스가 커서로 만들었고 하나도 코드를 직접 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자기는 이제 테크니컬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나는 지금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뭐 random things are happening, 그리고 막 maxed out usage on API 키, 자기 API 키도 이제 뭔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제를 막 바이패싱하고, 그리고 막 온갖 DB에 막 이상한 값이 쓰레기가 쌓이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뭐 프록시 서버도 안 돼 있을 거고, 뭐 DB 들어갈 때 뭐 어떤 트랜잭션 단에 뭔가 유효성 검증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AI가 뭔가를 개발해 줬을 때 이게 완벽하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에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보안을 작업을 해보셨던 분들이나 API 설계를 해봤던 분들, 하다못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AI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특히 이제 코드베이스가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I 에디터는 막 헛소리를 뱉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링크드인에서 본 건데, 이제 AI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게 코드베이스가 커질수록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툴을 써봐라 라는 이제 홍보 영상을 올리신 건데요. 이제 보면은 직접 개발해 보셨던 분은 아마 다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를 다 에이전트 코딩을 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정을 많이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커맨드 K라든지 아니면은 탭 같은 거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좋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굉장히 처음에 이제 부트스트래핑 할 때 그런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거 만들 때는 너무 끝내주길 잘해줘요. 디렉토리를 나눈다거나 어떤 아키텍처를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MVVM으로 만들어주세요, MVC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 기초 코드를 쫙 짜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오픈소스를 뒤진다거나 제가 일일이 만든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 테스트 코드 만들 때도 웬만한 테스트 코드는 다 LLM을 통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은, 빠른 부트스트래핑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시장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또 궁금하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를 저도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인 개발자나 소규모 팀은 결국 2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용한 앱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 뭔가 빠졌네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스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 앱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익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아가고 싶은 단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사람들이 결제하면서 쓸만한 사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보통 요건 이제 웹서버를 많이 세팅을 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저도 지금 뭐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글로벌 도전하는 거죠.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언어로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역 같은 건 요새 뭐 AI가 다 해주죠. 그런 거 세팅을 해가지고 뭐 제이슨을 매핑을 해놓고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모듈 있잖아요. 그 국제화 시대에 도움되는 그거 있잖아요. I18N인가? 인터내셔널라이즈 그런 거 있죠. 그 국제화 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모듈들이 자바스크립트도 있을 거고요. 뭐 자바라든지 여러 가지 스위프트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글로벌에 도전해보는 거, 이거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도전을 막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소규모 팀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아갈 거는 글로벌 히트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거의 100억 단위를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슬랙이라든지 뭐 먼데이닷컴 뭐 이런 되게 뭐 데이터독 이런 큰 규모의 사스를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를 전 아직까지 많이 못 봤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있는 라인 정도를 성공시켰죠.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른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뚫었다는 건 정말 그 정도 규모에 있는 팀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본적으로 큰 돈을 벌려면 이 게임 정도 같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 꿈인데, 요새는 소규모로 개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유니티나 하다못해 언리얼 같은 경우에도 AI로 코드를 생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저도 해외 사례를 종종 보고 있는데 충분히 한국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새 앱 단위로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파편화된다거나 뭔가 관리되지 않거나 비공식적으로 관리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리액트도 할 줄 알지만 리액트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가 이제 페이스북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죠. 커뮤니티에 의해서 관리되면서 서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호환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관리하는 게 엑스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엑스포를 창업하신 분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보다는 저는 플러터를 좀 더 좋아합니다. 플러터 팀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만들어줘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요걸 이제 다트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플러터보다는 네이티브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바나 뭐 요새는 코틀린 사용하죠. 그래서 코틀린 같은 걸로 아예 직접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프트를 사용하겠죠. 스위프트를 사용할 거죠. 그런 네이티브를 선호합니다. 저는 제가 심지어 양쪽 운영체제를 다 직접 개발하는 한이 있어도 이걸 더 선호해요. 그 이유가 최신 API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성능적인 측면이나 어떤 유지보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결국은 이제 엑스포나 플러터 같은 것도 만들 때 나중에 계속 그런 디펜던시를 관리해줘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네이티브를 배우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뭐 했냐면은, 여기 WWDC 2025 이제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애플에서는 기술 관련 이야기를 다 하이라이트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나온 리퀴드 글라스 뭐 디자인 이런 거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는 걸 이제 저는 권장드리고, 저는 하루 종일 읽어봤어요. iOS 쪽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히트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플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재생 목록도 만들어 줬거든요. 네, 요것도 다 봤고, 엑스코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20살이라면, 19, 20, 21살, 이럴 때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온전히 제 생각이고요. 완전히 틀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라면 학부 시절에 아키텍처 관련된 걸 좀 무조건 수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제 문법 언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LLM이 다 짜줘버리니까, 그런 코드를 작성해 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키텍처거든요. 어떻게 DB에 저장될지, 어떻게 보완이 될지, 어떻게 API를 설계할지 같은 거죠. 근데 학부에서는 디자인 패턴 말고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려주니까 데이터베이스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이죠. 디자인 패턴이 사실 제가 배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디자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 패턴 꼭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나 웹 보안된 관련 수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청강이라도 꼭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대학에 대학원 수업이 있다고 하면은 대학원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청강이라도 꼭 해서 보안 관련된 거 특히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뭐 랜섬웨어로 지금 서버가 굉장히 난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SK텔레콤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게 앞으로 보안으로 취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BOB 들어가서 뭐 보안 관련된 전문가가 될까요? 그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떤 보안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ORM을 쓸 때 왜 ORM을 쓰면은 SQL 인젝션이 안 되는지 뭐 이런 건 알아야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이제 앱 개발을 할 때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백엔드 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서버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무조건 해야겠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시기 전에는 프로덕트 형태로 올라온 오픈소스가 있어요. 아예 그냥 통으로 본인들의 그 제품들을 공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씩 꼭 뜯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아키텍처를 만들었는지, 전 이것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쯤은 오픈소스 보시는 거 좋겠다. 물론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막 처음 보는 문법도 있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GPT 요새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GPT나 클러드 같은 데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 무슨 코드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C 언어 이제 막 들으신 분들한테 C 언어 같은 거 오픈소스 한번 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거 다 못 봐요. 어렵죠. 이제 C 언어 문법 배운 학생이 어떻게 이제 C 언어 다 보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뭐 구조체가 어떻게 포인터에 담기고 뭐 어떻게 호출하고 어떻게 리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정도 감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조그마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취업 문제가 있죠. 취업난이 심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더라도 AI로 계속 개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왜냐면 나중에 AI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AI로 계속 개발을 해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의 길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 창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히트한 게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짝 제 강의 홍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강의 홍보하려고 영상 찍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커서 관련된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커서 AI로 제 웹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웹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AI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강의를 끝내고 이제 제품 개발을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강의하고 요거하고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실기는 제가 계속 최신 업데이트 할 겁니다. 커서가 업데이트 되는 한 이것도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정보처리 기사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할 거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앱 개발이라든지 웹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개발,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도 많이 올릴 거고,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아키텍처라든지 뭐 디자인 패턴 이런 것도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이 파도, 이 흐름을 제가 타지 않으면 너무 아쉬울 거라는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든지 아니면 비전공자여서 학원을 배우고 있든지 아니면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나 코딩을 배우는 거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최근에 어떤 AI가 발달하면서 어떤 기회가 포착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들 중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악플은 자제하고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